제일 먼저는 버스 가격을 알아보고요. 할만한데? 66만 원이었나? 100만 원도 안 드는데 한번 큰맘 먹고 할만한데? 가서 혼자 쓰면 좀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아,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네, 너무 어색해요. 아이는 지금 어디에? 어린이집에 있어요. 자유시간. 지금 몇 개월이죠? 지금 이제 17개월 들어갔죠, 이제. 저는 서대문구에 살고 있고 17개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권순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병원 터진 날 혹시 뭐 하고 계셨어요? 저 계엄 터진 날 그때가 육퇴 시간이었잖아요. 아주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맥주도 한 캔 까고 있었고 집안일을 다 끝내놓고 연락이 왔어요. 유튜버 보고 있어? 아니, 안 보고 있는데요. 뭘 보내주는 거예요.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나라가 망했구나. 나라가 망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영상들이 막 스쳐 지나가잖아요. 사회의 모든 것이 마비되겠고 엉망진창이 되겠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죠. 겨울이 닥치고 아이를 데리고 혼자서 외출한 적이 없거든요. 엄두가 안 나고 우리 아이는 또 유모차도 잘 안 타서 이제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잘 데리고 나가지 않는데 가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저기 가야 된다. 머릿수 하나를 꼭 보태야 된다. 제가 뭐 이렇게 막 계획적인 사람은 또 아니라서 그래 일단 싸서 나가보자. 그래서 이제 애한테 옷을 많이 여러 입혔고 일단 추우면 안 된다. 입혔고 저도 이제 뭐 잠바를 2개를 입어서 빨리 급하면 애를 덮어주려고 뭐 그렇게 하고 아기띠를 맺고 혹시 또 모르니까 뭐 양말, 그러니까 바지 하나 덮고 애들 이제 보온 장비랑 그러니까 간식이랑 고구마 삶아놓은 거 해서 따뜻한 물이랑 뭐 기저귀랑 물티슈랑 천 이렇게 따가지고 배낭을 짊어지고 산상이가 거의 한 짐 이렇게. 네, 맞아요. 한 짐이었어요. 막 옷까지 해가지고 막. 사실은 택시를 타고 가고 싶은데 택시 안 잡히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에 내려서 당산으로 가서 그냥 사람들 따라서 가니까 여의도 국회 인근에 도착했더라고요. 다리 건너서? 네네, 다리 건너. 다리죠, 그게. 하여튼 뭐 사람들 따라서 가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일단 당산에 내려서 사람들이 줄줄이 가니까 지도도 끄고 이제 그냥 사람들 따라서 거의 피난 가는 수준. 피난처럼. 집회 현장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빼곡하게. 평화센터 함경숙 활동가님 순서대로 무대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 당연히 애기니까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서 있고 이러는데 약간 좀 무섭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바닥에 안 있으려고 하고 원래 걸어다니는 걸 좋아하는 애인데 이러니까 이제 좀 감당이 여러모로 힘들더라고요. 간식 먹일 데도 없고. 어둡고 애는 애 앞에 있고 사람들은 내가 애를 데리고 있는지 모르고 여기서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빨리 나가야겠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가 쪽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또 한 세월 걸리고. 혹시 주변에 그날 12월 7일 날 아이 데리고 온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저 근데 거의 못 봤어요. 그때 있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딘가에. 근데 다 저랑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 가해 쪽으로 있고 카페를 좀 찾아서 약간 헤매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빨리 귀가를 하고 뭐 이제 이런 이제 다 비슷한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날 그러면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잘 집에 도착했을 때가 한 10시 좀 넘었었는데 다시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때는. 그럼 그날 그렇게 돌아오시고 나서
무리다. 아기랑 집회 나가는 거 힘들다 하셨는데 어쩌다가 그 다음 집회 때 키즈버스까지 가시게 된 거예요? 토요일 밤에는 못 가겠다. 이러고선 잠이 들었죠. 다음 날이 됐어요. 무슨 여러 가지 소식들도 올라오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속보도 계속 뜨고 탄핵 부결된 것도 그것도 너무 말도 안 되게 부결이 되니까. 총 195매로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어요. 키즈버스나 키즈 천막을 누가 마련해주면 나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썼거든요. 지인분들이 댓글이 뭐 주최 측에 문의를 해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도 있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장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굉장히 고령의 어떤 어르신들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영유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좀 뭐랄 그럴까 좀 몰상식해 보였다고 할까 스스로가 나만 편하자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안 되겠다. 그럼 방법은 버스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 그럼 버스를 빌려서 세워놓고 거기에 우리 이제 지우도 거기서 케어도 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 나오시면 같이 쓰자고 해봐야지 이제 이런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제일 먼저는 버스 가격을 알아보고요. 할만한데 66만 원이었나 100만 원도 안 드는데 한번 큰맘 먹고 할만한데 가서 혼자 쓰면 좀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버스니까 이게 어디다 세워야 될지 결정된 게 없잖아요. 그 버스 위치는 알려줘야 되니까 그걸 공유하기 위한 카톡방을 열었고 모든 일들은 그 방에 들어오신 부모님들이 진행을 시켜주셨어요. 현수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현수막을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깃발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깃발은 제가 만들 수 있어요. 아이들 간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후원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럼 기저귀는 제가 가져갈게요. 저는 물을 사오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뭐 미아 방지 팔찌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건 제가 준비해서 갈게요. 진짜 뭉클했어요. 근데 그때 정말 엄마가 표현한 게 저는 딱 맞았는데 대한민국 진짜 살만한데? 우리 아직 진짜 너무 괜찮은데? 광장에서 경험했던 이게 한국 사회의 파도 같은 질문으로 던져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질문으로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네네네. 언론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저도 무작정 갖고 있던, 혹시, 이런 마음 한구석 이런 게 있잖아. 혹시 내가 맘충이면 어떡하지? 내가 혹시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표현되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애를 키우는데 유난스럽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어딘가 갈 때 우리 아이한테 그냥 잘 집중하고, 그 사회의 일원이 되는 어떤 한 과정이고, 아이니까 그냥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 거기에 그냥 제가 잘 집중하면 되는데, 온 신경이 잘하고 있나?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지? 이제 이런 거에 저도 그렇게 집중돼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갑자기 그렇게 남 눈치가 보일까? 저는 그 맘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게 뭐라 그러지? 그 영역이 생긴 거잖아요. 그 단어로 표현되는 수많은 혐오의 영역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이 엄마에 대한 혐오인 것처럼 하지만 그냥 그건 사실 아이에 대한 혐오라고 생각해요. 그게 너무 만연하게 퍼져 있으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한 혐오가 있는 거. 아, 맞아요. 조금만 불편해도. 지하철에서 이제 소리 지를 때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럼 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네. 최대한 빨리. 굉장히 죄송한 표정을 지으면서. 나는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빨리 내릴게요. 그리고 빨리 내리는 방법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것 같아요. 마치 내가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아이가 공공의 공간에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친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16개월 아이를 뭐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공공의 공간에서 울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이건 불가능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지나고 나니까 그런 단어로 정리됐는데 예스키즈존 같은 느낌으로 딱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사람 많고 추운데 이렇게 사람 많은데 나왔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고 서로 처음 온 아이들이지만 뭐 모여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아, 공동체가 제대로 복원된다면 이런 모습일 거고 그러면 진짜 아이를 키울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막 했어요. 광장은 그랬던 것 같아요. 거기 나오면은 우리가 어때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요, 사람들은. 내가 거기서 쓰레기를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는지를 더 생각하니까 쓰레기를 더 열심히 치우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론 줄도 안 서고 사람들을 밀치고 다니기도 하지만 광장에 모인 우리는 질서를 지키죠. 뭐 어떤 분은 500만 원 선결제도 하시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렇게 돈을 쓰는 게 별로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것을 누군가가 잘 이용만 해준다면 감사하다. 이런 게 제가 만난 광장의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따뜻하죠. 광장은 따뜻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있는 공간이에요. 거기에는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는 정서가 훨씬 더 많이 깔려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40일, 그 40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40일 전에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느꼈던 생각은 우리가 아이가 여자인데 여성에 대한 혐오, 약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한 한국 사회에서 얘를 어떻게 안전하게 키우지? 이런 생각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40일 전에 제 생각과 40일 동안 겪은 제 생각에는 괴리가 굉장히 크고 그럼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그 혐오는 누가 만들어낸 것일까요?